예, 앞에서 제가 로버트 오브라이언 신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뭐 보통 강성이 아닌 특히 해군주의자, 미국이 세계를 계속해서 지배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하고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인물이라고 이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미 정상회담, 유엔 총회 뭐 이런 국제적인 이벤트가 지금 있는 중인데 뭐 매년 9월마다 미국 뉴욕에서 이제 세계 수백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저 193개국인가 그렇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유엔에서 총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유엔 총회에 갔는데 이 가게 된 것이 조금 좀 이렇게 급조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국무총리가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가는 거로 됐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현안이 있었느냐? 돌파를 이제 꼬여 있을 때 돌파를 하려고 보통 정상들이 만나는 것이죠. 돌파구가 뭐 필요했던 그런 사안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과로 봤을 때 뭐가 무슨 이슈였느냐에 대해서 지금 좀 애매하다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지소미아를 미국이 그거 파기하면 안 된다고 뭐 분노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될 것 같았는데 그것도 또 아니고, 그리고 뭐 앞으로 방위비 문제도 거기 가서 결단 내릴 것은 아닙니다. 그냥 뭐 합리적인 선에서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뭐 올려주겠다는데 뭐 어디까지 올려줄지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죠. 뭐 이런 정도로 얘기가 진행됐는데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는데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에 뭐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으니까 다 글로 내리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내리는데 이런 의전에서 너무 좀 불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미국 가서 불량한 이건 뭐 미국이 대접을 안 해준 거라고 볼 텐데 이런 거는 조금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누구 잘못인지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도 잘해야 되고 또 미국하고의 협력도 잘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지인들이 사진들 막 보내주고 그러는데 이 사진이 바로 뉴욕 공항의 2019년 사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 비행기가 내렸을 때하고 일본 비행기가 내렸을 때 뭐 인도 거 뭐 여러 나라 사진을 제가 받았는데 그래도 일국의 정상이 대통령이 왔을 때 저 정도는 가장 조촐한 그런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양탄자 깔고 그리고 군인 뭐 의장대 다 해서 뭐 한 10몇 명밖에 안 돼 보이지만은 그래도 본국의 깃발하고 그리고 방문한 나라 원수의 깃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부터 이제 좀 우리가 의전에서 외교는 의전입니다. 외교는 뭐 정말로 말할 것은 전화로 할 수도 있고 편지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화로 말할 것, 편지로 말할 것을 가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디플로매틱 프랙티스에서 너무나도 지금 우리나라가 푸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안 받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원맨쇼 했다고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죠. 정상 모두 발언이 끝난 뒤 기자들하고 17번의 질문이 17개가 나온 모양이에요. 17차례 문답을 주고받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 혼자 답변을 독식하였다. 이렇게 17개를 전부 트럼프가 대답하였다 그러면은 이게 공동기자회견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문 대통령이 답변할 기회는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지금 한국에 떴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정상회담이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제 이제 제가 쭉 정상회담에서 뭐가 나오냐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쭉 뒤져도 보니까 제일 큰 말로 제일 꼭대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한미 정상 북한에 대해서 무력 행사 안 한다라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거 말이 됩니까? 네. 북한한테 무력 행사 안 한다라고 한국하고 미국이 약속하였다. 말이 되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북한이 저것을 믿겠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북한이 미국하고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무력 행사를 결코 안 한다. 그 약속을 믿지 않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에 대해서 다시 뭐 재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은 핵무기조차도 결코
이제 미국의 그 보통 무기는 물론이지만은 핵무기의 no first use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나는 결코 먼저 쓰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이 쓰면은 그때 할 수 없이 나는 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는 그 개념으로 no first use입니다. 절대로 먼저 쓰지 않겠다. 미국은 핵무기의 no first use도 선언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언제라도 핵무기 먼저 쓸 수 있다라는 전략적 입장을 유지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북한과 같은 미국이 생각할 때 그 문제점이 아주 많은 저 나라에 대해서 무력 행사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는 좀 미심쩍어하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이 그 말을 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저 말을 믿겠느냐, 문자 그대로. 그것이 한미 정상이 만나가지고 이룩해 놓은 제일 큰 업적 중에 하나처럼 제일 위에 올라가도 되는 그런 이슈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제재 유지는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북한이 얻은 거가 하나도 없군요. 보니까 제재 유지가 계속되면 지금 북한이 첫 번째로 원하는 거는 제재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북한 체제 보장 여기에 대해서도 체제 보장이 뭡니까? 김정은이 80살 먹을 때까지 북한의 주석 노릇을 하는 것. 뭐 그게 체제 보장이겠죠. 또는 북한이 지금 사회주의밖에는 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사회주의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나라인데 다른 거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회주의 체제를 보장하고 지금처럼 국민들을 내려 찍어 누르는 그 체제를 보장한다는 뜻인가? 그거를 우리가 왜 보장을 해줍니까? 도덕적으로. 그런데 도덕을 빼고서 그래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 너 핵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 방법론으로 어떻게 체제 보장을 합니까? 김정은이가 마르고 닳도록 북한 대통령 노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 주민이 쫓아내면 쫓아내는 건데 미국하고 한국이 그 체제 보장을 해주려면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이 김정은이를 보호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체제 보장. 이것도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나 지소미아 언급이 없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지소미아는 미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금강산 개성공단은 지금 현대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무슨 결과가 나온 거는 미국산 LNG를 도입하겠다.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석유가 지금 남는 나라라고 그랬죠. 미국과 싸워야 되는 거 거의 당연합니다. 이거는 미국이 기분적으로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란에서 싸우면은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서 말레카 해협 거쳐서 남진해로 오는 이 동네가 전부 정말로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싸우면 태평양으로 건너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걸 사자는 것이지 미국 기분 좋게 해주자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데 미국산 LNG 도입하겠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자율차, 혼자 가는 자동차도 이제 미국하고 같이 개발한다고 좋은 일이죠.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다. 합리적이고 공평하니 얼마일까? 그게 1조인가 2조인가 3조인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향후 3년간 무기 구매 계획을 밝혔다. 예, 이거를 정상회담 지금 9번째라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고 이 큰 이벤트의 그 아웃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타이틀로 한미 정상 북한에 무력 행사 안 한다. 너 무력 행사를 잘못하면 당할 테니까 빨리 핵을 없애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더 전략적이고 맞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 정상회담이 뭐 다른 걸 떠나서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결과를 얻어낸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레토릭이죠. 밝은 미래. 북한은 지금이 밝은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가 자랑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북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한테 광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미 동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걸 이제 또 재확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 핵심 축으로 추호도 흔들림 없다. 이런 얘기는 자꾸 한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혹시? 정말로 문제가 없으면 왜 자꾸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또 하고 그럽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 관계가 좋으면 왜 훈련도 안 하고, 그리고 방위비 가지고 매일 티거덕거리고, 뭐 트럼프는 말을 좀 막 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니네들끼리 싸우라고 그래. 그러고 놔두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정말 그 확실한 우려 불식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굉장히 좋대요, 관계가. 북한하고 굉장히 관계 좋아. 말로 좋다는 뜻입니다. 제가 전번 강의에서 그랬죠. 그 미국의 많은 그 우파 보수 지식인들이 트럼프가 그렇게 말을 막 하는 데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비난하지 않는 것은 말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상으로 북한을 그냥 있는 힘 다해서 제재를 하고 김정은을 못 살게 구는 것이죠. 북한하고 굉장히 관계 좋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뉴스 나오기는 9월 23일 정도에 나왔습니다. 9월 12일 날 미국이 그 나포에 갔던 와이즈 어니스트 홀을 팔았습니다. 뭐 150만에서 300만 달러 사이로 팔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북한하고 기분 좋은 겁니까? 관계 좋은 거예요. 그 배가 김정은이가 정말 애지중지하던 배인데 그 배에서 석탄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얻어서 김정은이 좋아하던 물건을 사갖고 다니던 배인데 그 배를 미국이 북한이 5월 9일 날 미사일 쏘자마자 3시간 만에 납포해갖고 가서 미국 국내법으로 재판해가지고 압류하고 팔아서 지금 매각 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김정은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할 짓입니까? 우리가 이제 팩트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팩트를.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 특별하게 생각 안 해. 이거 지금 뭐 물러났지만 볼튼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아직은 안 때린다는 소리다. 아직은. 만약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그거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 단거리 미사일은 제주도까지 다 맞추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거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사가라라고 얘기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최대는 아닙니다. 최대는 아니고 한 4위 정도 되죠. 최대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작년 통계를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134억 7천만 정도. 우리나라는 세계 4위 62억 7,900만 불을 이제 우리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 이라크, 터키, 일본, 대만, 영국 등이 이제 미국 무기를 수입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 호주가 2위, 그리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공화국이 뭐 이제 3위 되고 우리가 이제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결과만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뭐 지소미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도 뭐 이렇게 특별히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미국하고 북한이 이제 3차 회담을 가지면은 그것은 그 대단히 아주 뭐 획기적인 역사적인 일이 될 거라고 뭐 한국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3차 회담이 이제 금년 중에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 회의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원래 그 2차 회담까지 하고 3차 회담은 판문점에서 하는 둥 마는 둥 했고 그렇게가 아니라 이제 정식으로 한번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3차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만나면 이제 네 번째가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8월 8일 날 자기가 김정은으로부터 아주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뷰티풀 레터고 거기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써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9월 14일 그 무렵에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김정은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지금 그 뭐 다른 그 외신을 보면은 8월의 세 번째 주에 보낸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 8일은 뭐 8월의 세 번째 주는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편지를 또 보낸 모양이에요. 거기에 평양에서 만나자라고 김정은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요구를 공식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부를 하면서 한 말이
나는 그 김정은이가 이걸 다시 만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안 만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북한 핵 문제는 트럼프가 할 일이 많고 바쁜 데에서 제외되는 문제라는 소린지.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평양에서 만나자는 그 뉴스가 흘렀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뭐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가지고 이제 그 평양회담이 성사될 거냐 아니냐 가지고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외교적인 디플로매틱 프랙티스 상으로 못 만날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못 만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큰 나라, 자기가 크다고 자기가 탑독이라고 생각하는 상대방이 그 언더독의 수도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교 관계도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거는 나는 좀 미국이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부른 데 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불러서 갔다라고 그러고 이 판문점에서의 이 판문점이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북한이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과 장소와 아젠다와 만나는 사람들을 지가 결정하지 못한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몇십 년 만에 그거를 만회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데 미국이 이제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제대로 된 3차 회담이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저는 그 회의적인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세 번째 만남은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 되고 비핵화의 그 계기를 이룩하는 회담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데 대해서 북한이 9월 25일자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북한 매체는 25일 미북 실무협상이 열리길 기대한다는 우리 정부를 향해 진절이 나는 외세 굴종 행태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이 원래 지난 9월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직접 미국에 9월 하순경 실무협상을 토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북한이 이제 실무회담 열리게 되면은 뭐 잘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거를 진절머리 나는 외세 굴종 형태라고 비판을 했고 그리고 이 매체 이름이 메아리입니다. 제가 이제 조선일보에서 그 인용을 하는 건데 북남 관계 교착의 북한 말이니까 북남 관계죠. 북남 관계 교착의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찾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당국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다면서 뚱딴지 같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 우선을 떠들고 있다며 통일부에서까지 남북 관계 발전과 북미 관계의 선순환이 기본이다. 북미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황당한 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다라고 했다. 북한이 왜 이런 말 했을까요? 뉴욕 회담에서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것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거 북한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가 있죠. 향후 3년 동안 미국 무기 사올 거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가장 중요한 미국의 무기를 구입하는 고객 중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금강산 개성공단 얘기였고 제재 유지 그런 얘기 제재 유지는 하겠다고 나왔고 체제 보장 얘기는 안 했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하나도 안 해주고 북한이 원하지 않는 것만 한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이 만나는 것은 참 좋은 일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북한이 생각하기에 말이 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맹비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미국이 유엔에서 이제 또 회담에 그러니까 유엔 있을 때 미국은 거기 가는 거죠. 뉴욕이니까. 그리고 가서 그 유엔 본부가 미국에 있고 그래갖고 미국 대통령은 제일 일찍 얘기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때 보통 연설을 하죠. 그런데 미국하고 유엔 관계는 상당히 지금 나쁩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것을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끝날 무렵이 이제 2016년이죠. 그 무렵에 유엔 총회에서 투표를 해야 될 결의안 중에 미국과 의견이 합치되는 것이 41%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100건을 투표로 결정을 했다 그랬을 때 미국은 그 중에서 41%만 찬성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유엔 총회 의결에서 미국은 31%만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결의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7로
그러니까 it means that the U.S. voted against 70% of Assembly resolutions requiring a vote. 그러니까 투표를 요구하는 UN resolution, UN 결의안의 70%는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다. 30%만 찬성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UN에서 점차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다. 자기 나라가 찬성하는 UN 결의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30%라면은 뭐 아마 UN에서 거의 제일 바닥에 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돈은 미국이 제일 많이 내죠. UN 회비를. 이런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세 번째 연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연설에서 트럼프 말은 여러분 전부 다 자기 나라들을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미국은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미국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 특이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도 다 좋은데 사회주의는 곤란합니다.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가 2018년 UN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사회주의만은 안 됩니다. 금년에도 거의 똑같이 했어요. 금년에도. 그래서 제가 지금 복수뉴스라고 트럼프를 아주 심각하게 비난하는 방송에서 해설한 그 기사를 지금 잠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텐데 UN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A clear message in favor of nationalism and national sovereignty and against globalism. 그러니까 글로벌리즘에 반대하고 주권에 찬성하고 민족주의에 찬성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트럼프가 비슷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도무지 뭐 샤킹하지도 않다. 다 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거다. 그리고 트럼프 얘기 그냥 요약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은 그들의 주권을 과시를 해야 되고 그들의 국경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 협력이라든가 이젠 비꼬는 겁니다. And reject any mutu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s that doesn't put their country's own interest first. 자기 나라의 이익이 첫 번째가 아닌 것이 되는 어떠한 국제 협력 또는 상호 협력도 전부 거부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있어서 It's America first. 미국이 1등이야. 그게 트럼프 거고 For everyone else.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is insert country here 이렇게 괄호해놓고 여기다 나라 이름 쓰세요. first. 그러니까 영국이면 Great Britain first. 독일이면 Germany first. 뭐 북한이면 North Korea first. 그 얘기를 했다.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또 한 말 중에 If you want democracy. 민주주의를 원하거든 hold on to your sovereignty. 주권을 유지해라. 요것도 최근에 국제정치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막 생각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권이 단단한 나라, 국가안보가 단단한 나라가 민주주의 하는 거예요. 왜? 국내 문제가 바깥에서 위협이 해결되면은 국내 민주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hold on to your sovereignty. 그리고 and if you want peace. 당신이 평화를 원하거든 love your nation. 너희 나라를 사랑해라. 이거 뭐 베제티우스가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라는 말을 했다고 그랬죠.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하라. 이 사람은 평화를 원하면 너희 나라를 사랑해라. 지켜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을 이제 격렬하게 비판했고 이란은 블러드러스트 완전히 피 빨아먹는 나라라고 또 비판을 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이 복수뉴스라고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좀 삐딱한 뉴스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He tried to elevate his stalled diplomacy. 디플로마시가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가질 않아요. 이 중지된 외교를 조금 좀 한번 띄워보려고 북한과 지금 외교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띄워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는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권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는 비합법적인 이민을 디나우스 거부하였다. 뭐 이런 얘기 등등. 그러니까 작년과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다른 거가 하나 있어요. 작년하고 다른 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은 뭐 두 가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 한 가지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은 중국이 홍콩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사실이 지금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요거 트럼프 자기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그 사진을 큰 사진으로 올려놓고 아주 간단하게 썼습니다. The future does not belong to globalists.
세계주의자에게 미래는 없다. 미래는 세계주의자의 것이 아니다. The future belongs to patriot. 미래는 애국주의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 백악관에서 이제 자기가 유엔 가서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요약해서 보는 겁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 무슨 첫 번째 대통령이냐면 유엔의 모임에서 종교 자유를 강조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Religious freedom. 작년에는 사회주의는 안 된답니다. 작년 연설. 그거 대단히 중요해요. 금년 연설은 종교 자유를 박해하는 나라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뭐 일단 이 사람의 연설의 제목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Global Call to Protect Religious Freedom.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전 세계에 대한 호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종교의 자유가 제일 없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 중국, 그리고 이란이죠. 북한, 중국,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리고 남미에 좀 독재국가 맨 나라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작년에는 사회주의는 안 된다. 금년에 종교 자유를 박탈하는 일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권리도 No right is more fundamental to a peaceful, prosperous, flourishing society than religious freedom. 종교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는 없다 이겁니다. 평화롭고 번영하고 발전하는 사회를 위해서 종교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는 없다. 그런데 It is rare around the world. 세계 곳곳에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살해당하고, 그것도 자기 나라 독재 정부한테 그런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약간 그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기는 글로벌리스트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글로벌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나라들은 그 나라 정부가 국민들의 종교 탄압을 하고 살인도 하고 뭐 이럽니다. 근데 글로벌리즘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글로벌리즘을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그 지금 미국의 학자들이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뭐냐, 글로벌리스트냐, 평화주의자냐, 개입주의자냐 뭐냐 하는 데서 지금 중간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calling this issue on urgent moral duty, 도덕적인, 아주 시급한 도덕적인 의무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시급한 도덕적인 의무면은 미국의 외교 정책의 근저에 도덕이라는 요소가 들어간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이것이 확실하다면은 김정은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미국이 김정은을 북한의 지도자로 오랫동안 놔둬도 안 되고, 김정은이 통일하는 것을 방치해도 안 되는 겁니다. urgent moral duty 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시급한 도덕적인 의무.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정말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개입주의자냐, 고립주의자냐, 글로벌리스트냐 아니냐,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냐, 도덕도 따지는 사람이냐, 이것이 지금 막 혼합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 연설을 하기 전에 미국 시간으로 이제 24일 날 연설한 건데, 월스트리트 저널 9월 22일자에 그 러셀 무어라는 상당히 그 종교적인 그 분입니다. 이 사람이 기고문을 하나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위협은 도덕적인 위협이다라고 썼습니다. China's main threat is a moral one. 도덕적인 위협이 중국의 위협 중에 아주 심각한 거다라고 하면서, 여기 뭐라고 썼냐면은, 미국은 북경의 잔인함, 베이징스 cruelty to religion,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중국의 잔인함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Along with its economic and military breaches. 중국이 경제 군사적으로 이제 도발을 하고 있지만은 종교에 대한 잔인성에 대해서도 미국은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그 기고문을 냈는데, 여기서 지금 트럼프가 유엔에 가서 연설한 거에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논문이 9월 22일 날 이제 월스트리트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We must not allow China to confiscate what belongs only to God. 이거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중국이 오로지 하나님한테 속하는 것들을 박탈하도록 방치해서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근데 belongs only to God, 오로지 신한테 속한 그 무엇이 뭐냐면 the lives, 생명입니다.
souls and conscience. 인간의 정신과 양심입니다. of vulnerable human beings. 인간은 허약해요. 허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정신과 양심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를 중국 정부가 confiscate, 걷어가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것은 we must not allow. 우리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된다. 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며칠 만에 유엔 연설에서 요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이 아주 심각하게 중요한 것이다. 시급하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티베트 불교를 박해하고 위구르 무슬림을 박해하고 파룬궁을 박해하고 소수민족 다 박해하는 것이죠. 이 박해를 못하게 하면 중국이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연설문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금년에 했던 연설 종교의 자유,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게 저절로 다 연결이 되죠. 중국입니다. 중국. 그리고 미국의 그 러셀 무어라는 그 한 지식인이 그 러셀 무어를 그 이 사람 보니까 President of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그러니까 미국의 남쪽에 베프티스트가 이제 그 침례교입니다. 그 미국 남부 침례교 교단의 그 뭐 종교자유위원회의 책임자 같아요. 미스터 무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력히 주장을 했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그리고 바로 앞전에 펜스 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구테흐스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프로텍트 릴리저스 프리덤이라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유 보호 모임이라는 그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가서 한 연설하고 비슷한 상당 내용을 펜스 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독재 국가를 종교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첫 번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 강의한 자료 중에 트럼프의 대중정책이 레이간 대통령의 대소정책하고 대단히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레이간 대통령의 대소정책이 무지무지하게 릴리저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종교적 접근으로 공산주의를 붕괴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종교적 접근을 할 때 레이간 대통령이 가장 뭐 거의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소련을 붕괴시킨 사람이 교황입니다. 교황. 근데 폴란드 출신의 그 교황인데 그 교황하고 레이간 대통령이 힘을 합쳐서 소련 공산주의를 붕괴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 체제가 속성상 엄청나게 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의 지도자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 그렇죠. 그 북한의 주체사상 같은 거가 거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교적으로 녹여버리겠다 해가지고 뭐 종교적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사는 군사대로 아까 말한 그 앞 시간에 말한 마이클 오브라이언 해군이 엄청나게 늘지 않으면 중국한테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 해군이 남진해를 장악하는 것을 결코 막아야 된다. 그리고 작년에는 사회주의는 결코 안 된다. 금년에 종교 자유를 박탈하는 나라는 결코 안 된다. 라는 거가 그냥 막 그 올코트 프레싱 그 농구샷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그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 치고 나오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역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국으로서 온갖 전술 전략을 동원해서 지금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유엔에서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할 거다 하고 그리고 뭐 수많은 나라가 와 있지만은 거기서 이것이 대상이 나구나라고 느끼는 나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첫 번째가 중국이고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지금 시끄러운 이란 뭐 이런 나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연설을 했고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 뭐 이런 내용 연설을 했고 아베 신조는 조건 없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특이할 사항은 뭐 없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전쟁으로 갈 거냐 말 거냐. 만약 지금이 30년 전이었으면 이 정도 사태는 당장 전쟁입니다. 왜냐? 석유는 미국의 피니까. 석유 한 방울은 미국의 피 한 방울이니까. 그래서 이미 전쟁을 하러 갔을 겁니다. 그런 전쟁은 War of Necessity.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정말 필요해서 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이제 재고 있죠.
정말 이란이 어느 정도로 깼냐 뭐 이런 걸 다 재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가서 하는 전쟁은 석유 한 방울은 피 한 방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석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하는 전쟁이라면은 이거는 다른 목적을 가지는 전쟁이고 War of Choice, 선택해서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말끝마다 그러죠. 용감한 자만이, 이번에 유엔에서 그렇습니다. 용감한 자만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쟁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이 확실하게 이란하고 전쟁할 것이다 라고 보기는 그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프리드맨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Do nothing도 옵션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뭐 미국에 석유 많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또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뭐 하도 국내 문제가 시끄러워가지고 국제 정치에 이렇게 많이 그 뭐 우선순위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역시 그 제일 중요한 건 국가 안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뭐 또 이제 일어날 일들 다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